원래 그렇지 않아도 조금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제가 글씨를 못 써서 일부러 뒤에 사람도 잘 보이려고 노란 볼펜으로 쓰는데 손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지겨워서 안 쓰고 싶은데 조직론 그냥 외워라고. 조직 구조, 조직 구조에는 어떤 게 있어서 변수하고 원리, 이걸 사용해서 가장 고전적인 조직 구조를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거? 관료제, 그쵸? 그런데 이 관료제는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단점을 가지고도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장점보다는 단점이 두드러지고, 또 세월이 변하니까 관료제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찾았어요? 탈관료제 모형. 탈관료제 모형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 자, 에드호크러시, 그 다음 프로젝트 팀, 사업조직, 그 다음 매트리스, 그 다음 어떤 것도 생계가 학습 조직까지 주장하죠. 최근에는 네트워크 조직까지 나온단 말이야. 그게 탈관료제 모형이에요. 자, 이제 조직에 있는 사람을 관리를 해야 되길 거 아니에요. 조직론이니까. 그렇죠? 사람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어요? 자, 조직의 구성원들이 조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열심히 동기부여 시켜줘야 되겠죠. 동기부여. 그 다음 관리자는 리더십을 발휘해줘야 되겠죠. 갈등이 있으면 어느 정도, 갈등이 아예 없으면 갈등을 조금 조정하고, 갈등이 너무 많으면 갈등을 줄이고 하는 갈등 관리. 그 다음 의사소통은 원활해야 된다고 그랬죠. 의사소통. 그 다음 이런 많은 행동들은 어디 속에서 나온다? 문화 속에서. 그래서 조직 문화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그래서 조직 문화는 특히 로버트 퀸의 모형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그랬고, 경쟁가치 모형. 그때 이 경쟁가치는 여러 경쟁하는 가치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효과성이 중요하다, 효율성이 중요하다, 혁신이 중요하다, 여러 가지 내부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정보 처리가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서로 뭐한다? 경쟁하는 가치들이죠. 근데 이런 가치들이 전부 다 중요하다는 입장이죠. 그래서 경쟁 가치 모형을 통해서 봤고, 거의 시험에는 경쟁 가치 모형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 이것과 관련되어 있어. 이것과 아까 관료제가 있다고 그랬죠. 관료제와 같이 이렇게 관료제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였어? 관료제 모형이 잘 안 맞았죠. 그러면 이것도, 이런 문화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뭐 해야 되겠어? 변화시켜주니까 혁신돼야 되겠죠. 조직 관리를 좀 더 혁신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온 게 뭐가 되겠어? 조직 혁신. 그러면 조직 혁신은 탈관료제하고 다른 게, 탈관료제는 조직 구조적인 문제를 다뤘다면, 조직 혁신은 주로 여기 내부에 있는 사람들 문제를 다룬단 말이에요.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좀 더 뭐한다? 동기부여, 리더십 이런 것들을 통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구성원들을 목표 달성에 더 노력시킬 것인가? 새로운 방법들 좀 도입해보자. 여기는 일반론이라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조직 혁신. 그럼 조직 혁신에는 뭐 하겠어?
거의 대부분 어떤 내용이겠어? 어떻게 하면 좀 더 여기 있는 사람들을, 여기 있는 구성원들을 뭐 하는데? 목표 달성하는데 바로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인 방법들을 만들어 볼 것인가. 자, 여기 방법에는 OD부터 하겠습니다. OD. 자, 조직 개발부터 한번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개발. 자, MBO부터 있네. 자, MBO부터 있고, 그 다음 TQM 있고, OD가 뒤에 있구나. 쌤, 121페이지 OD 있죠? 63페이지. 그냥 걱정 안 하시세요. 나중에 문제 풀 때 거기 있는 거 해드리겠습니다. 조직 문화는 아까 어떤 것들이 나온다. 쌤 거기 있는데 114는 했는데 114 그 모형 경쟁가치 모형이라고 돼 있죠. 쌤 우리 경쟁가치 모형 했잖아. 그다음 115에 안 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행정문화라고. 이 부분은 안 했죠. 그렇죠? 이 부분 왜 안 하냐면 읽어보면 다 알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행정문화. 그 다음 문제 풀 때 한 번만 언급하려고 그래요. 문제 풀 때. 그쵸? 자, 좋습니다. 지금, 그 다음 MBO가 있고 TQM이 있죠? 그런데, 자, 제가 이걸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서 여기 오는 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 OD부터 먼저 해보고, 조직 개발이 이런 TQM이나 MBO를 포괄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먼저 이것부터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쵸? 자, 우리가 목표를 이렇게 달성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MBO도 똑같아요. MBO도. 앞에서부터 한다면 MBO 116페이지에 있는 MBO도 말대로 어떻게 하면 이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느냐 이런 고민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고민에서. 그러면 선생님들 순서대로 해도 되겠고 OD부터 일단 보도록 하죠. OD 펴놨으니까. 선생님들이 조직 발전 펴놓은 것 같아서 거기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봐요. 우리가 조직이 변화하고 혁신하려면 중요한 게 뭘까요? 자, 제도적인 게 중요할까 아니면 가치관이나 태도가 더 중요할 것 같아. 어떤 게 중요할 것 같아? 조직을 바꾸는데. 딱 봐도 가치관 태도가 더 중요할 것 같죠.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문화적 요소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죠. 왜냐하면 우리 정당사 보면 정당은 총재제, 대표제 때 여러 번 바꿔봤는데 지금도 그 나물에 그 밥이죠. 개선되는 거 하나도 없잖아. 제도는 엄청 많이 바꿔봤는데 그 국회의원들의 가치관과 태도가 안 바꿔지면 바뀔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OD는 특히 어떤 걸 바꾸려고 한다. 가치관이나 태도를 바꾸려고 한다. 그럼 조직에 있어서 가치관이나 태도를 어떻게 바꿀 거냐 이런데 중점을 두는 게 조직 개발 발전이에요. 조직 발전. OD는 사실은 특정한 사람이 누가 만들었다 말하기도 조금 애매해. 그런데 여기 이제 대표적인 거 하나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EBS에서 경영 기법을 TV에서 하면서 이걸 한 적이 있어. OD 기법을 활용한 그 회사.
그래서 회사가 OD 기법을 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게 있다면 촬영.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알기로는 A 화장품 회사란 말이에요. A 화장품 회사. 자, 그 다음 이 A 화장품 회사가 OD를 했는데 누굴 선정했냐면 거기 있는 것처럼 OD에서 훈련 기법으로는 감수성 훈련을 택했어요. 감수성 훈련. 제일 많이 활용하는 거야. 활용하는 거 감수성 훈련을 택했는데 한번 이 회사가 했던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조직을 혁신하려고 했는지 보시면 된다. 자, 먼저 이 회사는 회사 내부가 아니라 밖으로 나갑니다. 아주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나가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T 그룹을 만들어서 10명에서 12명 사이에 그룹을 이렇게 지어줍니다. 이 그룹을 지어주는데 이 그룹에는 어떤 부서와 이를테면 기획부서하고 판매부서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뭐가 있겠어요? 부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팀원도 있겠죠. 이들이 서로 위치도 바꿔요. 팀원이 그러니까 부장이 되고 부장이 과장 되고 이런 식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어떤 이 미션이 주어지냐면 자기 회사에 이 화장품을 100만 원어치를 길거리에서 팔아라고 그래. 모하면서. 그렇죠? 홍보하면서 길거리 내놓고 파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팔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기획부서는 판매부 역할하고 기획부서 직원들이 나가서 팔고 판매부서에 있는 애들이 밖에 나갈 때 어떻게 팔아야 될지 기획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걸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토의 토론회, 지금 했던 것에 대한 토의 토론회. 그렇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태도나 가치관을 바꿀 때 제일 잘 바꾸는 방법으로, 교육 방법으로는 역할 연기. 역할을 이렇게 바꿔보는 거, 역할 연기하고 토의가 가장 가치관 태도를 잘 바꾼다 그래서 이걸 사용한단 말이에요.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기획부서는, 판매부서 맨날 그냥 머리 없이 돌아다닌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힘들다. 제품을 판매한다는 게 이렇게 힘들지 몰랐다. 당연히 판매부서는 기획부서 저희들이 맨날 책상에 앉아서 논 줄 알았는데 뭘 깨지는 줄 알았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많은지 모르겠다. 자, 부장은 사원이 되보니까 사원 내가 사원일 때 너무 다르다. 사원 또 부장은 맨날 시키는 일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 어려운 건 또 책임져야 되는 일이라 이렇게 결정하는 게 힘든 일이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호 뭘 할 수 있는가? 상호 입장들을 다 알 수 있는 방법이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화장품 회사에 돌아가면 어떤 것들이 바꿔지겠어? 어떤 이제 제도를 바꾼다 하더라도 이런 가치관 태도가 기획부서가 판매부서를 보는 이제 뭐가 다르겠어? 이제 생각이 달라졌겠죠. 판매부서도 기획부서를 보는 생각이 달라지니까 조직을 변화시킨다. 어떤 라인을 어떻게 변화시킨다 하더라도 그들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해 주겠어, 안 해 주겠어? 사원 입장에서도 조직이 바꿔줘도 혁신되는 것도 이해가 잘 되겠죠. 그렇게 해서 조직 전체적인 시각에서 바꿔보려고 했던 게 바꾼 게 조직 개발 기법이야.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조직 발전 OD. 조직 발전은 조직 구성원의 형태 변화를 통한 조직의 생산성과 환경 적응 능력 향상을 목표로 변동 담당자에 의해서 조직 전반에 걸쳐 진행되는 관리 전략이다. 그래서 뭘 바꾸려고? 조직 문화를 바꾸려고.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가치관 태도 등의 문화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거기 이제 개념이랑
당면한 문제를 통해서 구성원의 가치관, 태도, 의식, 구조 등을 바꾸려고 한다고 그랬죠. 자, 문제점하고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자, 계획적으로 가치관, 태도 등을 변화시킨다. 이게 핵심이고, 그 밑에 보니까 훈련을 통한 구성원의 행동 변화를 모색하기 때문에 거기 어떤 걸 사용합니까? 감수성 훈련, 팀빌딩, 서베이 피드백,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을 사용한다. 활용한다. 이 방법도 시험에 많이 나와요. 방법도. 자, 조직발전 기법의 특징. 그러면 일단 형태과학의 응용 기법을 사용했다. 말 그대로 뭘 바꿔야 돼? 행동 변화를 통해서 생각을 바꾼다 그랬죠? 그쵸? 아까 역할을 바꿔보니까 행동 변화가 됐잖아. 그걸 통해서 가치관 태도를 바꾸니까 쌤 형태과학이라고 할 때 이때 형태과학은 뭘 말합니까? 말 그대로 아까 어떤 걸 썼던 역할 연기나 토기법을 사용한 걸 형태과학이라고 그래요. 이런 행동과학적 기법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을. 자, 그 다음 맥그리거의 Y론적 인간관에 입각한다. 외부 변동 담당자의 개입과 하향적 변화. 자, 아까 계획적으로 변화하니까 하향적 변화 맞죠? MBO는 상향적이야. 이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강압적이고 일방적이지는 않아. 하향적이라 한다 그래서 강압적이고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자발적으로 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지속적이고 전반적인 변화를 추구한다. 전반적인 변화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 형태의 변화 추구를 한다. 행태의 변화를 추구한다 해서 조직의 구조, 아까 조직의 구조나 기능 또는 제도 이런 거 변화는 아니라고 그랬죠. 행태의 변화고, 조직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개방체제로 유기체로 강조한다. 주요 기법 감수성 훈련. 자, 감수성 훈련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쭉 읽어보니까 외부 환경에 격리된 계획된 장소에서 훈련 집단을 형성하고, 아까 티그룹을 형성한다고 그랬죠. 형성하고 외부 환경입니다. 조직 안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화장품에서 안에서 안 했습니다. 구성원 간 이 비정형적인 체험을 통해서 뭡니까? 자기에 대한 인식과 타인에 대한 이해의 기회를 갖게 하는 훈련이다. 목표는 조직의 갈등 해소 능력, 대인관계 능력, 상황 대처 능력 향상이 목표다. 팀빌딩 기법은 거기 보니까 몇 명이라고 돼 있어. 10명에서 15. 이건 똑같죠? 뭐하고? 티그룹하고 감수훈련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 맥그리거에서 개발됐다는 건 그냥 넘어가도 되겠고. 자, 작업 과정을 명확하게 할 때 상호 작용을 관찰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의 논평을 제공해 준다. 공동 문제 해결을 위한 집단 능력 향상, 팀워크 개선에 초점을 두는 게 팀빌딩 작업 집단 기법입니다. 그다음 관리망 훈련. 아까 우리 브레이크 버튼에 뭘 봤어? 행위론적 리더십에서 나왔죠. 관리망 거기 있는 것처럼 개발한 관리자 관리 기법인데, 세미나를 통해서 스스로의 관리 방식을 평가하고 학습하면서 개인과 집단 간의 관계의 조직 전체의 효율화를 추구하는 방식이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과정으로 운영된다. 3년에서 5년. 태도조사, 조직 구성원 태도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구성원들에게 피드백시켜 활용시켜서 조직 변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하는 개입 기법이다.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거기 한 개만 좀 읽어볼까요?
심리적 요인에 치중한 나머지 구조적 기술, 아까 우리가 가치관 태도만 강조하다 보니까 구조적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소홀히 할 수밖에 없겠죠. 과다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추진 과정에서 문화적 갈등 발생과 효과의 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최고관리층의 빈번한 교체로 일관성이 저해되고 참여자의 지나친 다양성과 공공부분 도입시. 공공부분은 최고관리자가 빈번히 교체되죠. 그런 부분. 그래서 MBO하고 비교했는데 MBO를 아직 안 했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MBO 봅시다. MBO. 자, MBO. 거기 MBO는 거기 있는 것처럼, 그림이 있는 것처럼, 자, 참여 과정을 통해서 그 조직 단위 구성원들이 실천해야 할 생산활동의 단기적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여기 MBO는 어떤 이론에 입각했냐면, 록의 목표 설정 이론. 자, 동기부여에서 우리가 과정 이론에서 로크의 목표 설정이 있었죠.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은 어땠다고 그랬어?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 속에서 동기가 부여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어떨 때, 어떤 목표일 때 동기가 부여된다고 그랬어? 목표 설정 과정이 어떨 때 동기가 부여된다고 그랬어? 쌤, 목표 설정 과정이 어떨 때? 자, 우리가 이렇게 외우면 돼. 경수도 피구 참 잘한다. 경수도 피구 참 잘한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자, 경수도 피구 참. 그렇죠. 참여시키면. 목표에 참여시키는 과정에서 동기부여되고, 목표가 구체적일수록, 목표에 대해서 환류시켜주는 거, 피드백해주는 거. 당신 여기까지 왔어? 이런 거 피드백시켜주는 거. 그 다음, 도전적인 과제를 제시해줄 때. 그러니까 아주 쉬운 것은 목표가 동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봐도 수용 가능할 때, 자기가 수용할 수 있는 목표. 그 다음, 어느 정도 경쟁을 조금 시켜줄 때 동기부여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만든 것이 MBO란 말이에요. MBO. 그래서 MBO가 원래 참여에 의한 목표관리제야. 참여에 의한 목표관리제. 거기 나와 있는데 거기 목표 설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목표 설정이 자, 쭉 목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상위 목표를 설정할 때는 주로 어떤 것에 입각해서 목표가 설정된다? 목표 설정 과정은 쭉 이 밑으로 내려지면 실제로 목표가 설정되는 것은 이렇게 설정돼. 물론 위에서 목표가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지만 자, 어떤 것부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어떤 목표를 하겠다 그러면 그 부서의 목표가 정해지는 거야. 사원들이 먼저 목표에 대해서 뭐하고 서로 간에 기약하고 그래서 이걸 잘 보여주는 게 보험회사 한번 봐. 보험회사를 보면 보험회사는 자 여기 여러분 잘 아는 보험회사 어디가 있어? 요즘 배구할 때마다 문제 일으키는 흥국생명 한번 해봅시다. 기분 나쁘니까 하지 말까요? 좋아요. 그냥 삼성화재 합시다. 그냥. 삼성화재 하면 어떻게 한다? 본사가 있을 거고 여러 지사들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럼 여러 지사도 또 영업소도 있죠? 그럼 영업소에 있는 자, 보험하시는 분들이 어때요? 내가 보험 이번에 몇 건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될 수 있겠어? 목표가 될 수 있겠죠? 또 여기 목표 쌓이면 여기에 목표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목표를 정해져 간단 말이야.
그러면 자, 목표를 뭐 했어? 이 사람 정할 때 참여했어, 안 했어? 목표를 정할 때 참여했죠. 자, 이 목표를 정할 때 나는 몇 건 하겠다. 굉장히 뭐야? 구체적이죠. 그 다음 장기적이 아니라 단기적이죠. 상당히 단기적이죠. 일적으로 이렇게 목표가 이렇게 정해지니까 이걸 상향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로 MBO는 상향식 방법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자, 봐봐요. 아까 경수도 피고참에서 피드백을 해주면 뭐 한다고 그랬어? 동기부여 잘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알다시피 보험회사는 이렇게 그래프 그려놓고 몇 건 했는지, 목표가 어딘데, 어느 정도 했는지 매월 이렇게 보여줘, 안 보여줘? 항상 이렇게 피드백 해주죠? 해주잖아.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 성과관리제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목표를 정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MBO라고 그런다. MBO. 그래서 연역부터 봅시다. 드로커가 먼저 제안하고 오디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드로커와 맥그리가 MBO에 대한 체계적 논의를 시작해서 1960년대 미국 사기업에서 논리 채택됐고, 정부 부분에서는 1973년 닉슨 대통령이 PPBS를 보완하기 위해서 MBO를 예산 부분에 채택했다. 우리나라 경우 몇 년도 1990년대 후반에 도입된 조직목표 관리 방식으로 신공공관리주의 행정계획을 위해 성과급제와 함께 도입됐다. 그렇죠? 신공공관리로는 어땠어? 거의 대부분은 성과를 강조하다 보니까 성과, 여기가 성과 계약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이거 MBO 일종의 MBO죠. 성과 계약하는 것도, 성과 관리하는 것도. 그래서 구성 요소, 참여적 관리, 구체적 목표 설정, 운영상 상호 우정, 그렇죠? 그다음 평가 및 피드백의 강조, 이건 다 설명했었죠. 자, 거기 그림으로 쭉 돼 있는데 목표 설정, 목표 설정은 단기적이고 가시적이고 1차적이고 계량적이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굉장히 측정 가능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제시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 참여는 조직 내 상급자와 공동 참여해서 그 목표를 정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Y론적 인간관이다. 그다음 분권적 관리고. 자, 목표 달성도를 평가 완료했을 때 결과 지향적인 관리. 목표라는 게 결과죠. 그래서 결과 지향적인 관리를 한다. 자, 그 다음 거기 장점,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상하급자간 신체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목표 간 연계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조직 내 문제인지를 용이하게 하고, 조직을 재구조한다. 단점은 외부를 고려하지 않고 폐쇄적인 내부 관리 모형의 한계고, 보다 본질적 목표, 단기적 목표만 강조하니까 장기적 목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겠죠. 그 다음 운영에 있어 관리 절차가 복잡하고, 공공 부분에 도입하게 되면 직권화된 정부 관료제와, 아까 이건 분권적으로 관리하는데 직권화된 공공관리제하고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공공 부분 보수제도 경직성이 있고, 원래 이런 것들은 피드백에서 목표를 달성했으면 성과급 같은 걸 줘야 되는데 공공 부분에서는 성과급 주는데 한계가 있죠. 그 다음 공공 부분에 측정 가능한 목표 설정도 어렵고, 여기는 측정 가능한 목표 설정을 주로 강조하는 데 비해서 이런 부분이 어렵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아까 OD하고 비교 한번 봅시다. OD하고 비교. 시험은 OD하고 비교 많이 나오니까. 자, 거기 122번 이 페이지, MBO는 구조적 접근법을 하는 데 비해서 OD는 형태적 접근이다. 그래서 MBO는 제도,
구조나 기능을 바꾸려고 하는 거고, 참여해서. 그 다음, 오디는 가치관이나 태도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쭉 내려보니까, 엠비어가 폐쇄적이면, 오디는 개방체제라고 그랬죠. 엠비어는 주로 내부 인사들이 주도적이라면, 오디는 외부 인사, 내부 인사도 하긴 하지만, 조직 개발에 대한 상담사들이 많이 참여하고. 그래서, 자, 시계를 보니까, 엠비어는 단기적인 데 비해서 오디는 단기적인 것도 있지만 장기적인 것도 있고, 그쵸? 계량화 봐봐. 계량화. 엠비어는 필수적인 데 비해서 오디는 불필요한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외울 때 딱 4가지만 외우면 선생님들 이런 문제는 거의 풀 수가 있어요. 오늘 암기할 거 7번 봐봐요. 거의 이 목표관리 기법은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자, 7페이지 미안해. 암기 비법 할 때 7페이지 보면 목표관리 기법은 단양, 상내 이렇게 외우면 돼. 자, 단양, 상내. 그래서 오디온이 개발했으니까 트럭커가 소개하고 오디온이 체계화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디오를 좋아하는 오디오는 어디 산다고? 단양 상내마을에 살죠. 그렇죠? 단양 상내마을은 단양이 없습니다만은 그냥 그렇게 외우면 되죠. 단양 상내. 그래서 단기적 목표 성취. 자, 아까 양적이라고 그랬죠. 엠비어는. 그 다음 상향적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내부 관리자가 주로 담당한다고 그랬죠. 엠비어. 오디는 행태과학이라고 그랬죠. 행태과학적 기법을 사용한다. 그 다음 목표 달성보다는 변화 과정을 중시합니다. 그 다음 상향적입니까? 하향적입니까? 하향적. 그 다음 누가 참여한다고? 내부 참여자입니까? 외부 참여자입니까? 외부 전문가. 그 다음 감수성 훈련부터 딱 4가지가 있죠. 그런데 그건 대표적인 감수성 훈련만 외우자 이거예요. 그냥 대표적인 게 감수성 훈련이니까 감수성 훈련만 외우자. 그 다음 아까 계량화하고 무관하게 주관적이고 질적인 의식 변화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다 외우면 자, 행목하이 감주. 그쵸? 행목, 은행나무 아래서 감주를 먹는 거. 그쵸? 감주를, 여기다 오디를 담근 감주라고 이야기하려다가 그냥 감주를 먹는 오디로 바꿨어. 그래서 행목, 하이, 감주. 자, 오디오는 어디서 산다고? 오디오는 단양, 상내마을. 그렇게 외워두면 나중에 특징이 뭐냐? 그럼 단기적이다. 양적이다. 계량화되어 있다. 그쵸? 그 다음 상향적이다. 내부 관리자들 강조한다. 왜냐면 시험 볼 때는 순간적으로 이게 내부 관리자인지 외부 관리자인지 헷갈릴 수 있죠. 이게 오디랑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겠다. 그러면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 문제를.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자, 이 페이지에 20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20번. 이 페이지에 20번. 자, 이 페이지에 20번 답 한번 찾아봅시다. 답.
답 몇 번? 답 몇 번? 지금 쌤들 1, 2번 확실히 맞죠? 3번과 4번이 문제인데 4번은 외부라고 그랬는데 내부도 있어서 조금 헷갈리죠? 그 다음 3번은 그런데 아래로부터 자발적이다? 아래로부터 자발적이면 상향적이란 말이잖아. 근데 아까 위에서부터 계획적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3번은 완전히 틀렸죠? 근데 아까 오디는 외부자 참여가 강조되지만 팀빌딩으로 하는 경우는 내부자들이 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외에 이렇게 그래서 써준 거야. 내외. 그렇죠? 많은 기법들이 외부 전문가들이 와서 해줘요. 그런데 팀빌딩 기법 같은 걸로 하면 내부 팀워크 강조하니까 내부에서 그냥 조직자들 내부 개발자들 또는 상담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외라고 썼습니다. 그다음 거기 위에 2페이지 1번 문제 봐봐. 1번 문제. 조직 발전 문제 많이 나왔는데 조직 발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어디입니다. 가장 옳은 거 몇 번? 네. 자, 우리 쌤들 금방 찾네. 1번이죠? 2번은 뭐가 틀렸어, 쌤? 2번은 뭐가 틀렸어? 거기 실제 근무 상황 아니라고 그랬죠? 근무 상황 밖에서 한다고 그랬죠? 3번 브레이크와 버튼이 갑자기 나왔는데 브레이크와 버튼은 과학형 리더가 아니라 T명, 그쵸? 4번 변화 관련자 도움으로 여기까지는 맞는데 단기간뿐만 아니라 장단기라고 그랬죠? 그리고 급진적이 아니죠? 우리가 가치관 태도를 급하게 바꿀 수 있어 없어? 그런 건 없죠? 점진적으로 바꾸는 건데 2번 또 거기 2번 조직 발전의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이건 조금 안 했지만 실험실 훈련은 비정형적 상황에서 실시한다. 그 다음 팀빌딩에서는 외부 전문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확인하고 조직 변화를 추진한다. 자, 조사 완료에서는 조직의 풍토, 직무 만족 등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생각과 태도를 조사의 자료를 수집한다. 과정 상담은 조직 내부의 개인 간 혹은 집단 간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일을 진단, 개선하는 데 적용된다. 자, 거기 2번 조직 발전에 대한 문제 답을 찾아보면 몇 번이 답입니까? 조직 발전에서 몇 번? 자,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팀빌딩 같은 경우는 어떻다고 그랬어?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랬어? 내부자라고 그랬죠. 아까 보통 외부자 많이 쓰는데 팀빌딩은 제가 내부자들이 주로 한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래서 자, 그다음 3번까지 계속 문제가 있는데 3번 문제는 어떤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3번 문제. 조직 발전 기법 감수성 훈련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지 않는 것. 가장 옳지 않는 거. 이건
서울 7급 문제입니다. 서울 7급 문제. 2018년도에 있었던 서울 7급 문제. 자, 아까 무엇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랬어? OD는. MBO와 달리 성과를 고려하지 않아. 아까 계량화된 성과 같은 걸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태도, 의식 이런 걸 바꾸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1번은 뭐가 잘못됐어? 구성원 간의 협력적 노력을 향상시켜서 팀 성과를 관계없어. 그냥 가치관, 태도 바꾸려고 한다고. 그렇죠? 자, 그 부분 좀 봐두시면 되고. 그래서 2번 맞잖아. T그룹 맞죠? 3번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비치는 영향을 아까 이야기했잖아. 자, 봐봐. 서로 간에 역할 연기 바꿔서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어땠는지를 뭐 하겠어? 당연히 서로 간 토론한다고 그랬죠. 이거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비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한다. 무슨 말이냐면 역할 연기, 아까 역할 연기에서 역할 다 바꿔봤잖아. 그러면 당연히 내 입장에서 당신은 내가 뭐 해보니까 부장해보니까 뭐 한다? 너무 어렵다. 그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토론할 때 당신 부장이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안 좋았다. 이런 것들을 뭐 하도록 하겠어? 토론하도록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냐면 팀워크 훈련은 이거하고 지금 다르다고. 팀워크는 그러니까 여기 봐봐.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비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한다고. 지금 뭘 바꿔야 돼? 내가 가치관이나 태도를 바꿔야 돼. 그러면 내 행동이 타인에게서 어떻게 비춰지는지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토론하도록 하겠어, 안 하겠어?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감수성 훈련은 훈련 기법들끼리 차이는 크게 없어요. 몇 가지 점에서 차이만 있는 거지 거의 똑같아. 같은 목적이야.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갈등과 상호관계에서 관련된 능력을 개선. 아까 목적으로 그런 개선 목적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 빨리 뭐하고 비교하면 되겠어? MBO랑 비교해서 풀면 되겠죠. 그럼 4번은 조직 발전에 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선생님 끝까지 읽어보고. 자, 선생님 2번은 감수훈련 이런 거 다 있잖아. 거기 보면 가정상담도 있잖아. 우리 책에 봐도. 가정상담이 있었죠? 거기 없어? 과정상담 기법이라는 게. 과정상담 있잖아. 이 표에도 있잖아, 표. 표에도 봐봐. 과정상담 있어, 없어? 표에 쌤이 121페이지 표 위에도 있죠? 기법 속에. 그러니까 이런 기법으로 틀리게 하지 않는데 확실히 틀린 게 보이는 게 있잖아. 확실히 틀린 게 보이죠? 물론 이건 조금 경정 승진 문제이긴 해요. 경찰관 승진 문제, 경정 승진 문제니까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4번에 명확히 나와 있잖아. 그쵸? 뭐가 잘못했어? 뭐가? 조직 구조나 기술 업무에 초점 둔다고 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가치관 태도라고 그랬잖아. 그쵸? 자, 쌤.
문제를 풀 때 뭘 기준점으로, 비교를 기준점으로 풀으라고. 비교를 MBO가 강조하는 거랑 비교한다든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어떤 것을 주로 이야기한다 그랬어. OD는 가치관 태도를 바꾸는데 중점을 둔다고 그랬죠. 그쵸? 조직 구조나 기술을 바꾸는데 중점을 둔다고 하지 않았잖아. 여기 나와 있잖아. 여기 특징에서도 나왔잖아. 특징. 자, 여기 봐봐. 여기 보면 우리가 121페이지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중간에 형태의 변화 추구, 5번째 형태의 변화는 추구하는데 조직의 기능, 구조나 기능 변화는 아니라고 돼 있죠. 자, 일단 여기까지 어떤 내용인지 제가 알겠어요. 지금 여기 나온 문제가 이 5문제가, 4문제가, 그 밑에 이제 5문제인데, 5문제가 8년 동안 나온 문제들이에요. 물론 그 뒤에도 조금 한두 문제 더 있지만, 다른 관리 기법 섞여서 나온 문제고, 여기서 8년 동안 나온 5가지 문제. 물론 이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조직 개발이. 근데 조직 개발은 항상 누구랑 비교해서 나온다? MBO랑 비교해서 나온다. 그래서, 자, 다시요. 조직 개발은 어떤 이 특징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조직 개발 특징이 방금 이야기했던 가치관 태도에 중점을 둔다고 그랬습니다. 계량화에 관심을 갖는다고 그랬어? 안 갖는다고 그랬어? 또 성과나 계량화에 관심을 안 갖는다고 그랬습니다. 과정에 관심을 갖는다고 그랬죠. 그 다음, 자, 목표관리제 문제를 한번 봤고, 목표관리 지금 봤으니까, 자, 쌤, 목표관리제와 성과관리제를 비교한 보기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목표관리와 성과관리를 모두 고르면 어떤 것이 되느냐. 자, 일단 기억 맞아 틀려? 기억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단양 상례라고 그랬죠? 상이 뭐라고 그랬어? 상향식이라고 그랬죠? 근데 거기는 하향식이라고 그랬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 니은 디귿은 맞고, 그런데 우리가 성과관리, 우리가 도입한 성과관리는 상향식은 아니야. 위에서 정해주는 하향식이. 그래서 리을이 틀렸죠. 리을. 자, 기억과 리을이 틀리고 니은과 디귿이 맞습니다. 자, 성과관리는 어떤 거다? 상향식이 아니라 하향식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MBO랑 거의 비슷한데 성과관리는 하향식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도입된 성과관리는 MBO랑 비슷한데 단지 차이가 있다면, MBO는 아래서부터 이렇게 쭉 목표를 정해서 올라간다면 성과관리는 위에서 정해줘요. 어느 정도 성과를. 그렇죠? 그래서 하향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이제 MBO 다음에 뭐가 있냐면, 성과관리는 조금 이따 이것까지 조금 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총체적 MBO하고 TQM을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거하고 구분한 게 한번 나왔다고요? 다시요. MBO하고 우리가 성과관리는 다 똑같은데
다 똑같은데 뭐만 차이가 있다? MBO는 상향식인 대비해서 성과 관리는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성과 관리는 그대로 상향식을 도입한 게 아니라 하향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위에서 이 정도 성과를 달성해라고 제시해 줬다. 그렇죠? 원래 이론적으로 성과 관리 이 MBO는 뭔데? 상향적인데, 그렇죠? 이 차이만 있고 이 둘은 거의 차이가 있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이 성과 관리는요 인사에서 또 나와요. 인사행정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MBO하고 이제 TQM 한번 해보겠습니다. TQM은 토탈, 총체적, 퀄리티, 질, 매니지먼트, 관리, 총체적 질 관리예요. 총체적 질 관리. 자, 총체적 질 관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죠. 총체적 질 관리니까. 자, TQM, 총체적 품질 관리. 119페이지 쭉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TQM이 왜 나왔는지만 조금 이야기해 보면, 자, 우리가 소품종 대량 생산입니까? 지금은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까? 소품종 대량이야, 다품종 소량 생산사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이거였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산업사에서는 포드 자동차 생산량이 어땠어요? 하루에 100대인데 원하는 사람이 1000명이야. 그러면 여기 공급자고 여기는 소비자죠. 누가 큰 소리 치겠어? 100대밖에 못 사는데 살려는 사람이 1000명이나 돼. 100대밖에 못 만드는데. 그럼 누구 중심이겠어? 공급자가 중심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소비자가 이 차 뒤에 이렇게 안 좋아, 그러면 너 사지 마. 네가 안 사도 벌써 살려는 사람이 990명이나 몰려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살려는 사람이 900명이나 대기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 중심이야? 공급자 중심이고. 옛날 산업사에서는. 그 다음 양이 중요해, 질이 중요해. 많이 생산한 게 중요해서 빨리빨리 맞추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컨베이어 시스템 만들어 놓고 무조건 많이 똑같은 걸 찍어냈단 말이에요. 자, 포드 자동차 모형이 어땠어? 다 똑같았죠. 몰라요? 너무 오래돼서. 옛날에는 다 똑같잖아, 모형이. 그런데 요즘은 어때? 생산 능력이 엄청나게 하루에 10,000대도 생산할 수 있어. 근데 살려는 사람이 100명 아니 1000명밖에 없어. 그러면 10,000대 생산하는데 1000명 있으면 누가 중심이 되겠어? 공급자 중심이겠어? 소비자 중심이겠어? 이제 소비자가 공급이 별로 안 좋으면 나 안 사 해버리면 되죠. 다른 데도 많이 생산하는데 뭐 2차 사.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기호에 맞춰야 되겠어? 소비자의 기호에 다 맞춰야 된단 말이야. 소비자가 다 기호들이 같아 달라요. 사실은 우리 쌤들이 가게에서 옷을 딱 사 입었는데 앞에 사람이 나오고 비싼 똑같은 옷을 입고 가면 어때? 바로 들어가서 바꾸죠. 오랜만에 옷 살 때 안 그래요? 우리 쌤들 아직도 산업사에서 하나 봐. 그러니까 이제는 나만의 독특한 것 좀 그러다 보니까 많이 생산하는 게 아니라 적게 생산하고 그 사람들의 기호에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소비자 중심이 될 거고 양이 중요해, 질이 중요해 이제. 그렇죠. 이제 질이 중요하니까 뭘 관리해야 돼? 질을 관리해줘. 그런데 이 질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쌤 핸드폰을 보면, 핸드폰은 이렇게 보면 배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잖아. 배터리는 그냥 부속품인 것 같잖아, 하나에. 그런데 옛날에 배터리가 한번 잘못되니까, 배터리가 그게 문제되니까 어때? 그 제품 자체가 다 문제가 돼버리죠.
우리가 LG가 왜 삼성에게, 원래는 옛날 럭키금성이었어요. 럭키금성. 근데 이 럭키금성이 LG가 이 전자제품 하면 1등이었으니까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거 1등이었다. 항상 1등이었는데 왜 삼성에게 잡혔냐면, 뭐 지금도 비등비등하죠. 왜 이렇게 됐냐면 삼성이 원스톱 서비스, 모든 것을 하루 만에 모든 걸 고쳐주겠다. 서비스를 이렇게 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일 힘든 게 뭐야? 2, 3일 걸리는 거야. 고장났을 때. 그런데 저녁 11시든 12시든 전화 와서 해당만 된다고 와서 허락만 한다면 고쳐주고 간단 말이야. 기왕이면 못 사겠어 이제. 삼성도 사보겠어. 이렇게까지 잘 고쳐준다는데. 그래서 이제 서서히 산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경쟁이 있냐면 뒤에 보면 몇 년까지 무상 수리한다고 있죠. 이게 질보증이야. 질에 대한 보증. 나는 이 정도는 보증해 주겠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이런 관리 기법들이 총체적 질 관리란 말이야. 그러면 총체적 질 관리는 자 한번 봅시다.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되겠죠. 아까 어느 부분만 흠이 나도 전체가 흠이 나니까 총체적 참여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다음 질에 대한 보증을 꼭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객의 특징 봐봐요. 특징. 고객의 요구를 존중하고, 그 다음 예방적 통제라고 총체적으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 그 밑에 너무 밑줄을 강하게 쳐서 지속적 개선입니다. 네 번째 밑줄 잘 안 보이죠? 지속적 개선. 그 다음 다섯 번째 뭐라고 돼 있어? 과학적 방법 사용. 그 다음 사람 관리하고 분권적 조직 구조. 원스톱으로 빨리빨리 해결하려면 위에까지 올라가야 되겠어? 아래에서 그냥 바로바로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겠어? 바로바로 결정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분권적 조직 구조를 강조한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TQM이 뭔지. 그래서 자, MBO와 뒤에 한번 봐봐. 뒤에 MBO와 차이점. MBO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뭐 하는 거야? 목표에 대해서 정해놓고 관리하는 거죠. 근데 TQM은 누구랑 관계돼? 고객과 관계됐죠, 방금. 소비자와 관계됐죠. 그러니까 거기 MBO는 자 170페이지 제일 밑에 120페이지 제일 밑에 MBO는 내부적이고, 자 상하급 간의 합의로 목표를 설정하는 거고, TQM은 외부적이고 고객에 의한 목표 설정 및 평가고. 뭔 말인지 금방 이해됐죠? 그 다음 MBO는 뭐가 중요해? 결과가 중요하죠. 목표를 달성하는 거. TQM은 자, 업무 전 과정에서 총체적으로 관심을 갖는다 그랬죠. 그 다음 MBO는 자, 평가 및 활력을 중시한다. 아까 피드백 굉장히 중요한다고 그랬죠. 여기는 그런데 TQM은 사전적 예방적 관리를 중시하고, MBO가 개인별 주로 이야기한다면 TQM은 집단적 노력. 아까 한 부분만 고장나도 큰 문제니까 집단적 노력이 강조된다고 그랬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TQM? 그러면 MBO하고 TQM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거기 6번 문제. 자, 이 둘은 다 Y론적 관점이겠죠? 그러면 6번 문제에서 가장 옳은 것은 가장 옳은 것은 1번은 틀렸어요. 1번 왜 틀렸습니까? 둘 다 Y론. 자, TQM이 분권적 조직이라면 MBO도 당연히 상향식이니까 밑에다 권한을 줬겠죠. 위에가 권한이 있으면 위에서 목표를 정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목표를 정해가는 거니까 당연히 분권적이죠. 둘 다 분권적 맞죠? 3번은
거꾸로 됐죠? 3번은 거꾸로 됐죠? 4번은 맞죠? 아까 팀다이 개별단위 있었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그쵸? 자, 그 다음 MBO 거기.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그 다음 문제. 목표관리제, 조직발전, 총체적 품질관리, 리엔지니어링. 이건 이제, 리엔지니어링은 과정을 재설계하는 거니까, 이런 문제는 선생님 답으로 잘 안 나오니까, 그걸 제외하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옳지 않는 거. 가장 옳지 않는 것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쌤, 이거 한번 찾아. 기능구조하고 대비되는 말이 무슨 말이야? 기능구조랑 대비되는 게. 사업구조라고 그랬죠? 기능구조는, 이를테면, 뭡니까? 제품부는 제품부만 있는 거. 제품부 A, 제품부 B, 제품부 C 이렇게 있는 걸 말해요. 사업구조는 아예 어떻게 있는 거? 특정한 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 사업구조로. 여기 속에는, 자, 이 기획, 제품, 판매 이런 거 다 있는 것을 사업구조라고 그래요. 사업구조. 그래서 최근의 구조는 어떤 구조가 유리하다고 그래요. 성과를 평가하기는 사업구조가 유리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3번이 총체적 품질 관리는 기능적 조직에 적합한 게 아니라 사업적 조직에 적합합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를 풀었으니까 조금만 정리해 보면, 자, 쌤 이제 정리해 봅시다. 자, MBO는 뭐라 그랬습니까? 단양, 상내를 중심으로 공부를 좀 해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우리가 어떤 거 조직 개발은 뭐라 그랬습니까? 행목, 하의, 감주 이걸 중심으로 하면 되겠죠? 행목, 하의, 감주 하외인데 잘못됐네. 하외 그래서 형태과학적 기법, 목표 달성 변화보다는 변화 과정, 목표 달성이니까 성과보다는 변화 과정을 중시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 없겠어? 아까 성과보다는 변화 과정 또는 가치관,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그랬죠? 그 다음 하향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 다음 외부 전문가가 주로 참여하는데 우리가 어떤 거 내부 전문가들이 강조될 때도 있다고 그랬죠? 특히 어떤 거? 자, 감수성 훈련할 때는 당연히 외부 전문가 참여가 그렇지만 관리망 훈련 때는 내부 전문가라고 그랬죠? 지금 거기도 밑에 보니까 과정 상담, 과정 상담도 있죠? 그 다음 주로 주관적이고 질적이니까 계량화하고는 무관하다고 그랬죠? 여기까지 다 알겠어? 그 다음 MBO, OD의 공통점 그게 빠졌네. 자, 어떻든 MBO와 OD의 공통점 이런 것들. 선생님 대강은 조직발전에서 대강 어떤 건지 대강 알겠어요? 왜 여기 있는지 이제 자 봅시다. 다시 한번 봐봐. 조직 관리를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전통적인 조직 관리보다는 뭔가 좀 더 뭐 하는 거, 좀 혁신적인 게 나왔으면 좋겠죠. 이거 관리하는 거.
그럴 때 어떻게 한다? ODE 기법을 사용하거나 TQM 기법을 사용하거나 이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MBO 기법을 사용하거나 OD, TQM 이런 기법들을 사용한다고. 이해됐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할게. 이제 다 됐으니까 좀 쉬었다 할 건데 한 30분만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할게 BSC. 이게 우리나라 모든 평가에 도입됐어요. 도입돼서 BSC는 굉장히 시험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BSC만 보면 돼요. 딱 4개 나와요. 시험 혁신에서는. 자, 시험 다른 거 보지 마. 다른 거. 자, 우리 시험은 20문제 돼요. 20문제 되는데 그 중요한 거 다 놔두고 정말 어떤 거 아주 중요한 거 빼고는 안 나온다. 그 뭐라 그래? 구석진대에서 낸다고 그러죠. 이런 거 거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핵심적인 것만 더 굉장히 깊이 있게 알고 있는 게 훨씬 만점 맞는데 도움되겠죠. 그래서 여기 저희 특히 이제 BSC 이 부분만 보시면 돼요. 조직관리. 그렇죠? 그래서 좀 쉬었다가 조직관리 부분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끝내겠습니다. 조직관리 BSC가 다른 건 많이 있는데 볼 필요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균형 성과 지표라고 125페이지에 있습니다. 125페이지. 예, 안 봐도 됩니다. 그냥 넘어가시죠. 한 20년 만에 하나씩 나오는 것은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무시하시기. 그리고 한 문제 더. 이거 1주 2주차 문제 나온 거 그거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밴드 가입 안 됐나요? 네이버 밴드요? 네. 카페에서 제가 올려놓은. 밴드에 가입. 밴드 쌤, 우리 쌤 밴드 좀 가입시켜줘요. 밴드 가입 시켜줄 수 있죠? 네. 쌤, 그렇잖아요. 저한테 전화하시면 가입시켜드릴게요. 전화번호 가르쳐드릴 거니까 문자로만 보내주세요. 쌤이 해도 저기. 선생님. 아니, 이게 관리망을 이용하니라. 당연히 관리만 훈련이 뭐였어요? 모르니까 관리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감수성 훈련은 다른 훈련하고 다 거의 똑같겠죠. 왜? 조직 개발 기법입니다. 단 관리망 훈련은 조직 내부자가 주로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는 조직 내부자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역할 연기를 하게 되면 내가 부장 역할이고 사원 역할이에요. 그럼 내 부장 역할이 잘 됐는지 사원한테 물어보겠다. 그래야 서로 간에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과장님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제가 되게 잘못 이해했습니다. 이런 말 하겠지 않아요? 또는 됐으면 다음부터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겠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 말이잖아요.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것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하고 나와 위치를 바꿨어. 그럼 내가 내 행동 때문에 이 선생님이 어떻게 변할지 내가 검토할 반응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해하자고 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입장 갖고 생각해보세요. 그 말이에요. 서로 간에 입장 갖고 생각하는 걸 잘해봐라. 이런 거예요. 네.
아, 저 밴드에 가입시켜 줄 거니까 저는 지난번 선생님들 안 해주셨던데 진짜 이해해야 돼. 아니면 우리 선생님한테 해서 가입해도 되는 겁니다. 저게 저한테 문자만 주시면 제가 거기 밴드에 가입시켜 드리겠습니다.